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80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예, 제가 어저께 목소리가 그렇게 처졌나? 그 댓글에 굉장히 처졌다고. 처음 시작할 때. 예, 네. 그래서 저의 고질병이죠. 처음 네. 시작할 때. 원래 좀 그래요. 좀 이렇게 흥분을 그 마지막에 또 말이 빨라지는 게 또 그게 또 고질병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끝내고 싶어서.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은 아니고. 그래, 오랜만이네. 네. 아유. 몸이 좋지 않았던 배나활동가가 돌아왔습니다. 네, 잘 밥 돌아왔습니다. 숟가락을 2숟가락밖에 못 먹는데요. 왜? 아니요, 제가 위경련이 났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했잖아, 방송에서. 조금만 버티면 내가 오늘 근무를 할 수 있는데, 화장까지 버젓이 하고 옷도 왔는데. 다 입었는데 머리도 감았는데, 너무 아파서 진짜 회사에서 119를 부르게 생긴 근데 거예요. 위경련은 그래요. 네, 갑자기. 그래서 집에 안 들리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뭘 먹지 마라, 위를 쉬게 해야 된다. 밥을 너무 배고프면 딱 2숟가락만 먹으라는데, 가짜 아니야. 저녁에 3숟가락을 먹었더니 정말 또 아팠어요? 네, 다시 시작돼가지고. 네. 위경련이 근데 아프긴 아픕니다. 한번 오면. 그렇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어 스크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스크랩은 오늘도 YTN 전문가, YTN 소식 전문가 이보고 활동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YTN, 예. YTN 기자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 선거 때가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예. YTN이 사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거의 이제 총파업이 눈앞에 왔다. 네.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말씀해드린 대로 지난 12월 말에 이미 총파업 결의 투표를 했었어요. 네. 최남수 사장 사퇴 여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YTN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발표하지 않았던 그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찬성이 79.5%. 네, 매우 높은 비율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최남수 사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한다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YTN 역사상 가장 높은 파업 찬성률입니다. 2009년에 파업을 했잖아요. 그때 이명박 네. 정권 낙하산 사장 반대해서. 네. 그때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그때 파업 찬성률이 72%. 그리고 그 후에 배석규 사장이 네네. 또 들어와가지고 또 투쟁했잖아요. 이 배석규 사장이 사실 자른 건 다 이 사장님이 잘랐죠. 네. 배석규 사장이. 이때도 파업 찬성률이 66%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87.5%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이 최남수 사장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만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YTN 지부는 이 투표 결과를 최남수 사장이 봤다면은 네.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퇴하지 않으면은 파업에 돌입하겠다. 선언을 한 상태이고 지금도 매일같이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KBS 이사회가 고대영 해임안을 상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10일 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15일 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해임 제청안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영 사장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와서 입장 한번 말해볼게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부들부들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입장문을, 그러니까 이사회 폐해 직후에 입장문을 이렇게 내놓았는데요.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네. 이거 아직도 얘기하고 있구나. 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게 없으니까. 이거 조선일보 보던데. 네, 그래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뭐 이렇게 뭘 대응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15일 어쨌든 뭐 15일 날 서면으로 또 의견을 제출하시겠죠. 네. 법적 대응을 하실 거면 뭐 알아서 하시겠는데. 네. 그래서 15일 날 임시 이사회니까 그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대영 사장이 근데 저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 끌기로. MBC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게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제출할 때까지 계속 딜레이를 시켜주나요? 그게 이제 이사회 마음인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15일 이사회를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방금 욕하신 거 아니죠? 네, 15일. 네, 그 다음 소식은 저희가 어제 좀 특집처럼 얘기해드렸던 그 SBS PD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갑질. 이 갑질이 너무 그 흔한 용어가 돼가지고 이제 느낌도 잘 안 오는데 사실 엄청난 일이었죠. 상품권으로 월급을 대신 주는. 정말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심지어는 그거를 그냥 월급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막 3, 4개월 있다가 주거나 아예 프로그램이 종영돼야 한꺼번에 주거나. 이거를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한겨레에서 또 보도가 나왔어요. 후속 보도가. 한겨레 20일이요? 이건 한겨레 20일이 아니라 한겨레 지면에서도 왜 후속 보도가 나왔느냐? 그 해당 SBS PD가 이거를 제보한 그 외주 제작사 PD에게 일종의 항의를 한 겁니다. 항의? 아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항의 전화를 할 수 있죠? 누가 누구한테 항의를 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가 났으니 이걸 취재하고 있던 한겨레 기자도 화가 났겠죠? 네. 그래서 그 녹취를 공개했어요. 한겨레가. 어떤가요? 왜 무슨 논리로? 그래서 일단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이 SBS PD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의 전화 안 했겠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건 다 하는 관행인데 도대체 왜 기자에게 제보했느냐고 따져 물은 거예요. 와우. 자, 그래서 제가 그 녹취록을 읽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녹취록을 읽어드리면 이 SBS 이제 동상이몽을 제작하는 서모 PD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 PD가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다, 상품권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뿐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상품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감독님. 근데 감독님 겁니까? 상품권을 갖다가 다 회사에서 아니요. 회사에서 지급한 거예요, 감독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A 감독, 외주 제작사의 A 씨, 피해자죠. A 씨가 그렇긴 하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관행이지 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본질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서 PD가 관행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하는 게 CP한테 다 사인 받아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다. 그렇습니까? 근데 관행이지 그거는 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행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올라오는 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취급하는 게 CP한테 사인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저희 내부에. 아니 이미 합법이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할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합법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불법입니다. 이거는. 네, 서 PD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저희도 안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다 그게 돼 있다. 저희가 무슨 굉장히 편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CP랑 얘기를 해서 다 되게 행정상의 절차가 되어 있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 다 그게 돼 있어요. 그게 저희가 무슨 굉장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무슨 편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CP랑 얘기를 해서 다 되게 저희는 행정상의 절차가 돼 있어요. 내부 기준이죠. 아니 그 내부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관행으로 다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받고 계세요. 진짜 미쳤네. 아니 진짜. 그러면 백보 양보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깡을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금화 시켜서 그럼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그거 받을 때 상품권을 받을 때 죄송하지만 현금 협찬을 해달라. 그렇게 하던가 왜 어떻게 이렇게 건방지게 계속
자기들은 하기 싫다. 나는 그런 귀찮은 일은 하기 싫고 너희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그 거잖아요. 깡도 니네가 다 하고. 네네. 그 손해를 중요한 건 이게 월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손해를 왜 내가 애걸복걸해서 받아야 돼? 그럼 그러니까. 일을 시키지 말든가. 쓰레기네 네. 진짜. 어떻게 해서든 고용을 할 때는 자기가 그걸 책임질 생각을 하고 예. 일을 해야지. 뭐 제작비 많이 나가는 거 모르냐고 그럼 방송국 만들지 말든가. 그렇죠. 예. 제가 녹취를 좀 더 읽어도 될까요? 화가 많이 나셨는데. 짜증이 나네. 계속하세요. 예. 그래서 A 감독께서는 피해자인 A 감독께서는 그건 내부 기준이죠. 근데 저는 뭐 CPA한테 뭐 결제를 받고 뭐 이런 부분은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서 PD가 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모르건 무엇이건 간에 내부 관행을 모르신 것에 대해서 감독님이 그걸 기자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저희가 복잡해지잖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니까 모르셨는데 모르시건 뭐시건 간에 어쨌든 감독님 내부 관행을 모르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기자한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복잡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복잡해? 그게 관행인데 왜 복잡해 이렇게 뭐겠어? 아니 관행인데 문제는 내부 관행을 외부에다가 설명할 때는 항상 복잡하죠 감독님. 내부에서의 관행을 왜 바깥에다가 설명을 할 때는 왜 안 복잡해요? 다른 분들은 아예 관행을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아니면 쫄리면 얼굴 까고 나가서 일단은 인터뷰를 하라고. PD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았겠다. 예. 결론은 괜히 이래가지고 더 시끄러워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그 다음 말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데 관행을 아예 모르시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필요도 없다라고도 말을 했네요. 알 필요도 없다. 예. 내부 이야기를 바깥에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 조직에 굉장히 누가 돼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되는 일을 왜 해? A 감독한테 누가 되는 행동을 막 해놓고서 그걸 밝히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명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관행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다 하는 해명이라면 네. 정말 심각한 일이죠. 감독은 정말 다 불질러야 됩니다. 네, 이런 정말 식으로 하고 심각한 있는 일이죠. 거예요. 네. 불은 방화범이라. 제가 지금 불을 굉장히 지르지 좋아서 마라. 굉장히 의욕에 차서 업상을 뽑아버려야 돼요. 진정해. SBS 폐간. 안돼 그것도 왜 이래. 아무튼간에 이게 이렇게 만연한 관행이라는 걸 이렇게 서슴없이 인정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건지. 사실 이런 보도 나간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게 나가면 개선하려고 뭐 회의라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기는커녕 이렇게 전화를 해서 협박이죠. 이건 사실은 네가 제보해서 우리가 곤란해졌다. 예. 너 왜 전화했냐. 예. 이건데 야 진짜 이거는 SBS가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네. SBS 사측의 입장이 나왔죠. 네, 이건 방금 차장님이 전에 소개 좀 네. 해주시죠. SBS가 상품권 페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다 라면서 내부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 네. PD님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해가지고 네, 발언 자체가 너무 굳이 SBS에게 더 폐가 되는 예.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차라리 진짜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위에서 시켜서 그냥 어떻게 관행이라 이렇게 됐다라고 가만히 있지 왜 사람에게 그런 부적절한 갑질을 또 한 번 갑질을 한 그런 셈인 거잖아요. 이게 돈을 그냥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고 저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또 장난 아니거든요.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일인데 아무튼 SBS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PD저널과의 통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건 PD저널 보도인데요. 예능뿐 아니라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체 프로그램을 조사할 계획이다. 내부 조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참 그래도 참 안타까운 게 회사가 몰랐겠습니까? 네. 다 알잖아요. 알면서 이제 불거지니까 일단 사과부터 해야지. 네네. 뭐 이제 와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몰랐던 것처럼. 자, 아무튼 SBS 입장이 나온 뒤에 오픈 채팅방 그 방송계 갑질 119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고쳐졌으면 좋겠다와 와 이렇게 쉬운 것을 몇 년 동안이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 내부 고발 이런 것이 사실 정말 힘든 일인데 이번에 네. 그 APD님께서 참 용기를 내주신 거예요. 네네. 예. 아무튼간에 빨리 이게 근데 SBS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동안에 KM이 갑질한다는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공영방송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틈새에서 또
TV에는 TVN대로 사고가 많아서 굉장히 또 말이 많았잖아요. 그 와중에 SBS는 조용했다가 요 네. 사건으로 아주 SBS까지 관련 이제 있다 정확하게 다 그야말로 도낀 객낀이다라는 게 정확하게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피해간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그 골문 것이 터져서 이번 참에 이렇게 해결되면 SBS 이미지가 오히려 뭐 지금 다 비슷한 거잖아요. 이 상황이 SBS만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빨리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뭐 모범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SBS가 그동안 선도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좀 선도적으로 정말 전격적으로 좀 예, 예.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소식은 그 까칠 남녀, EBS 까칠 남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 기사는 뭔가 뭐 새로운 뉴스가 있는 건 아닌데 기사가 너무 웃긴 거예요. 빵 터져가지고. 굉장히 사실 수위 높은 비판이죠. 엄청 그야말로 이거는 깐족거리는 기사. 근데 이 친구가 우리 민원연의 회원이시고 친분이 있다고 너무 막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원연의 비판하는 게 아니지 너무 재밌어서 놀리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순화시켜서 말하지 않고 이 기사 자체를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하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머스칼 지경이다. 한 학부모 단체가 음란하다 낙인 찍은 한 방송사 앞에서 난잡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미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연합이 최근 교육방송 앞에서 벌이고 있는 EBS 까칠남녀 폐지 피켓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음란 방송의 논거는 까칠남녀가 다룬 동성애 특집에서 불거졌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학부모 단체의 공동대표는 소수자는 보호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이나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옛날에 변태라고 부르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변태는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LGBT라고 통칭할 수 있다. 난잡 시위의 증거는 여기가 제일 웃긴데 행동에 나선 전학연의 일부 학부모가 그들의 말과 달리 교육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 행동이 뭐냐? 사회적 도덕률을 내세운 이들은 방송사 로비에 콘돔을 씌운 당근을 던졌다. 불특정한 방송사 출입자에게 각종 채소를 나눠주며 와우. 성적 도구로 활용 예를 설명하기도 했다. 와. 까칠 남녀에 흥분한 나머지 성희롱급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뭐야, 진짜 이게. 성희롱인데 뭐야, 기가 든 사람이 진짜. 이걸로 말해주면 이거 고소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까칠 남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까칠 남녀는요 이미 폐지가 결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 자체가 지금 이분들이 하는 시위가 이제 주장이 그거잖아요. 폐지하라. 근데 폐지는 이미 예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처음에 논란이 막 생길 때부터. 그래서 그 아이템이 지금 명확하게 폐지가 결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난 2월 19일 폐지가 그러니까 2월 19일 날 폐지하기로 작년에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하는 게 어렵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남은 6개 아이템 중에서 4편은 촬영을 마쳤고 지금 2편만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학부모 단체가 버젓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와가지고 그런 음란한 시위를 하면서 가격하고 음란한 시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쭉 읽으면 맨 마지막이 제일 재밌어요. 폐지를 앞둔 프로그램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가 오히려 음란하고 음탕하고 낮잡해 보인다. 아, 기사 잘 썼네요. 좋은 기사인데요. 아주 좋은 기사인데요. 전학연은 이달 말까지 교육방송 앞에 집회 신고를 해놓았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앞에서 교육방송이 딱히 뭐라 얘기를 못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이미 폐지를 결정했는데 폐지를 주장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럼 폐지를 EBS는. 폐지해야 되니까 방송을 다시 해야겠네.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맨 마지막에 결론이 이 사태의 진상은 집회 시 벌어지는 우발적 진상 행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방송의 주제는 논쟁을 낳지만 성희롱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이렇게 썼어요. 고소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런 행동을. 아니 이분들은 현행법인데 진짜. 네. 아니 보니까 사진도 있어 이 기사에. 그 당근 시위. 당근 시위에 사진이 있잖아요. 증거 자료가 왜 꼬집으세요 저를. 예. 아니 이게 사진도 있으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고소해야지. 정말 재밌는데 우리가 경찰이 와 계시네 이 사진에. 체포를 안 했어.
아 정말. 아니 근데 이분들 진짜 정말 뭐 창의적인 시위를 하려고 했나 본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이 강석봉의 여보세요에서 처음 알았고. 이거 추천해드려야겠다 여러분들한테 기사를. 너무 이 기사를 보고 네. 제가 이렇게 깐족거리지 말고 좀 진지하게 써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자기 나름 최고의 진지함을 갖추고 기사를 쓰셨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자꾸 하시면 진짜 건전한 담론의 장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입니다. 이 학부모. 그러니까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야기잖아요. 뭐 굉장히 수위도 별것 아니었고 정말 합리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입니다. 네, 컨슈머 타임즈라는 인터넷 경제 매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언론노조가 같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좀 약간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인터넷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처우가 뭐 방송사라든가 뭐 이런 것하고는 비교하기 좀 어렵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 이하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가 이 소식을 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이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정말. 대박이다 진짜. 네,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게 뭐냐면 이 컨슈머 타임즈 안에 그 언론 노조 안 그 지부가 생긴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노조가 생기니까 이렇게 탄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진짜로? 네, 맥락이 다행이 그래요. 아니잖아 갑자기. 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노조 그 조합원들인 거야. 이게 왜 무슨 그리고 일입니까? 조합 그 징계 이유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뭐 연차를 사용했다. 예? 실제 징계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기사를 굉장히 적게 출고했다라는 걸 트집을 잡아서 업무 태만을 걸었대요. 근데 실제 상황을 보면은 외부 취재를 못 나가게 하고 다 내근을 시키는 거야. 왜? 아까 노조하니까. 그죠. 노조하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그렇게 있게 하면은 쓸 수 있는 기사가 한정돼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이제 넌 업무를 많이 안 했다. 뭐 일을 못 했다. 뭐 이러면서 또 문제를 삼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미친 회사네. 뭐 이런 거지 같은 회사가 있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고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뭐 노동관법 다 위반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인상된 최저임금도 아니고 작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월급은 아직 지급이 안 됐을 테니까. 네. 참. 그래서 뭐 아예 그 김경환 대표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노조 설립 움직임이 초반에 일었을 때 회의실에 직원들을 다 모아서 분회장을 비판하고 연판장 작성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회의실에 장기 동안 그걸 게시토록 하고 막 뭐 완전 뭐 온갖 진상을 다 떤 겁니다. 이것도 노조법 위반이에요. 네, 다 위반했고요. 그리고 분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근 지시 받고 이렇게 일을 적게 했다는 지적을 받기 이전에는 매일 평균 8건 이상의 기사를 작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문제가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야 이거는 언론 노조의 표현에 따르면 노조 혐오. 노조 혐오밖에 안 된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조선일보도 이렇게는 못한다. 가지가지 한다. 정말. 이게 뭐야? 일단 돈은 좀 제대로 주시고 뭘 어떻게 해야 네, 진짜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일단 최저임금은 맞춰라. 기본적으로. 네. 이런 상황인데 좀 이런 싸움에서 좀 승리를 하시게 기원하겠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심각한 사례는 일단 사실 노동위원회에서는 다 노동법 위반이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회사가 그게 돼봐야 별로 손해가 없으니까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MBC도 분명히 복직 판결이 나도 복직 안 시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건 저희가 뭐 비평 아직 이건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일하느라고 생방송으로는 못 봤고요. 오히려 이제 끝나고 나서 이 기자회견에 대한 평들이 많이 기사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좋다라는 이야기들, 변화된 모습이 반갑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 비지의 박정엽 기자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참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 조선일보. 이분이 또 예전에 쓴 기사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정치색 짙은 영화 일람 해가지고. 거기다가 옛날 이력도 화제가 됐어요. 또 그건 또 뭐예요? 민주노동당 뭐 출신이고 뭐 고려대 학생회 출신인데 이분이 그때는 친일파 몰아내는 뭐 그런 거 앞장섰고. 근데 조선일보에 가있다는 그래서 것이. 더 화제가 됐어요. 와, 신기하다. 아니 직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은 사상의 자유도 있긴 합니다. 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요. 저 조선비제 박정혁 기자입니다. 저 2017년에
그 대통령께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들한테 이제 문자 폭탄이나 18원 후원금 같은 게 이제 쏟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들이 있어서 의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위로도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거창하게 드린 이유는 기자들이 이제 기사로 표현을 할 때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겁나게 부적절한데요. 네. 조금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한테 지금 여론을 무마시켜달라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도록 좀 가만히 냅두세요라고 국민에게 지금 충고를 하라는 그런 의미의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이 독자들의 의견을 가급부터 받으실 텐데요.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은 이렇게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뭐 우리 제도 언론의 뭐 이런 비판들뿐만 아니라 그런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뭐 많은 그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이런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뭐 여러 가지 트윗이나 뭐 그렇게 뭐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와 생각이 각은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언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조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우문현답이죠. 네.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 근데 진짜 뭐 댓글 달리는 것까지 대통령이 참견해서 기분 나쁘죠. 내가 뭐 댓글 쓰는데 대통령이 침착하세요 이런다고 제가 침착한 댓글을 달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착하세요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 더 문제예요. 그러면 그 기사에 댓글을 달겠죠. 여론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조선일보에 또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문 대통령 과격 댓글 질문 박정혁 기자에게 쏟아진 건 땡땡땡이라는 근데 이게 제목의 재밌는 기사인데 게 기사 제목에 자기 이름이 들어갔네요. 네. 그런데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맨 앞에 리드문이 기자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 지지자들이 댓글에서 격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지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여러 기자들이 문 대통령에게 하고 싶어하는 질문이자 요청일 것이라고 기자는 생각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게 두렵다고 한다. 비판적 기사를 쓴 뒤에 아예 댓글을 읽지 않는 기자들도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비판적일 경우 기사에 따라오는 댓글이 욕설로 뒤덮이고 과격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쓴 댓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왜냐하면 청와대 출입 기자는 당연히 청와대를 비판적으로 계속 감시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게 두려우면 안 됩니다. 다만 주접스럽게 쓰지 말란 소리거든. 우기지 마라.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비판 기사를 쓰시면 강성이건 뭐건 간에
뭐 분명하게 잘못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두렵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관행적으로 했던 트집 잡는 기사들 있잖아요. 괜히 말꼬리 잡고 트집 잡는 이런 기사들을 쓰는 사람이 두려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가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예. 아무튼 조선일보는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그렇게 많이 써놓고 이게 뭐 댓글이 두려워서 못 쓰겠다. 예전에는 어떻게 쓴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기사를 그럼 댓글 읽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는 그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줘 봐봐봐 막 이렇게 하는 식의 이야기를 어리광 피우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기사는 사실 인터넷판 보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늘 신문에 나오면 얼마나 웃을까라고 차마 지면에 못 냈나 보다. 아니 얘기를 했거든요. 지면에 근데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아니 이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요. 다른 기자가 이 관련된 소식을 다시 조선일보 기사에 썼어요. 지면 기사로. 그래서 참 조선일보가 이 박정희 기자 이 해프닝이 별로 창피하지 않고 잘 우려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지 질문한 날 박정희 기자 본인이 기사를 올리고 온라인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기자가 이 소식을 또 지면 보도로 만들어서 또 다시 올리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늘 말하지만은 시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정말 바른 말을 하는 비판 기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조선일보의 이런 식의 말꼬리 잡기 이런 보도들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런 식의 찡찡거림을 하지 말고 본인들이야말로 완결성 있는 기사로 좀 댓글을 좀 안 달리게 우리도 힘들어요. 댓글 다시는 분들은 뭐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봉 활동가가 폐지 쇼래나 무슨 오늘의 폐간. 폐간 쇼구나. 폐간 쇼를 해보겠다고 지금 빈틈을 노리고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쉬면 안 된다니까요. 네, 오늘의 그래서 폐간. 오늘은 폐간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TV조선 제가 볼 때는 오늘 배나은 활동가가 배나 쇼를 들고 왔어도 오늘 이거 못 이겨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후보가 정말 재밌어요. 후보가 전원책 홍준표거든. 못 이겨.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 것 같더라고요. 그 쇼가 론칭됐군요. 자, TV조선 강적들입니다. 제가 강적들을 들고 왔는데 강적들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시죠? 이 프로그램이 나름 TV조선의 간판 프로그램이었어요. 2013년부터 벌써 4년 넘게 방송해온 것이고 근데 이 강적들이 얼마나 웃긴 방송인지도 아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적들이 그동안 욕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시사때 토크예요. 시사때 토크. 네. 예능을 표방하지만은 내용은 다 시사 정치인. 그런데 웃긴 게 6명의 패널이 등장하면 5대1 구도가 됩니다. 5대1? 예. 소위 말하는 진보 패널은 김갑수 씨 하나고 나머지 5명이 전부 극우예요. 자, 몇 명만 대드려도 이봉규, 함익병, 정미경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5대1 구도가 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아주 이건 너무 편파적이다. 이상하다라고 그동안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TV조선 강적들이 드디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욕을 많이 먹던 6인 패널 체제를 접었어요. 그래서 딱 3인 체제로 갑니다. 진행자 김성경 아나운서, 예전에 아나운서고 지금은 방송인이죠. 진행자로 김성경 씨를 두고 패널은 딱 2명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사 프로그램들하고 이제 별반 다를 것 없는 형식이 됐어요. 썰전 같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김갑수 전원책 체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1대1 체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거는 그냥 개편했다고 얘기만 드리는 것이고 1월 3일 날 첫 방송을 했어요. 새해 첫 방송. 개편 첫 방송이자 새해 첫 방송. 그래서 신년 특집으로 꾸몄는데 이 신년 특집의 어떤 기획 의도와 제목이 너무 웃깁니다. 자, 신년 특집의 제목이 뭐냐? 신년 특집 맞짱 대결 전원책 대 홍준표예요. 자, 신년 특집 토론으로 심지어는 그냥 토론도 아니야. 맞짱 대결. 두 사람은 의견이 같지 않나요?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반응이니까 참 좋네요. 아니, 신년 특집 토론을 한다면서 전원책 대 홍준표래.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게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누가 더 바지를 심하게 제가 내리냐. 보고서에 썼는데 이거는 맞짱 대결이 아니고 단짝 토론, 예. 뭐 단짝 대담. 단짝 놀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딱 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니 같은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이 무슨 토론을 해요? 예. 토론은 할 수 있지. 대결이 잘 안 되는 거지. 대결은 좀 안 되더라고. 그 말의 발언의 어떤 수위가 좀 다를 뿐. 국자못으로 그냥 쿵짝쿵짝하면서 계속 그래서 한 사람 바람 놓고 한 사람 네. 옆에서 얼쑤하고 딱 그 태도를 보이더라고 방송 내용이. 실제로 방송이 이렇게 됐어요. 예. 아니 맞짱 대결을 한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진행자와 토론 그 상대편 토론으로 나온 전원책 씨가 아주 좋아 죽어요. 막 대폭소를 하고 막 맞장구 치고 맞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비앱이네 비앱.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질문 일부러 해주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너무 팍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년 특집 맞짱 대결이 아니라 신년 특집 홍준표 만세가 됐어요. 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자유한국당 홍보, 자유한국당 선거 홍보, 홍준표 대표의 뭐 일방적인 주장이 1시간 넘게 1시간 내내 그냥 나온 겁니다. 아니 뭐 인터뷰도 아니고 맞짱 대결을 해놓고. 정말 그 뭐 이게 지적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보고서 20장도 쓸 수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스크립트 풀어내면 모든 게 다 문제니까. 네. 제가 그냥 주요한 굉장히 웃긴 대목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당연히 이 진행자 김성경 씨와 토론 패널로 나온 전원책 씨가 맞짱을 뜨질 않고 맞장구를 쳐요. 그러니까 반드시 팩트체크 또는 검증 또는 반론이 필요한 토론이니까 당연히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증 시도를 하지 않고 좋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냥 진행자와 토론 패널이. 사기겠네. 예. 가장 심각한 사례가 뭐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정치보복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나누는 이날 왜냐하면 현안을 한 18개의 현안을 다뤘어요. 얼마 방송 오래 했는지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정치보복 논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은 적폐청산이라면서 정치보복을 저렇게 오래 하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거에 도움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세 떠네. 아닌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전원책 패널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본인 거라고 얘기를 하기 어려웠거나 아니면 본인 것이 아닐 수가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본인? 자, 네. 이명박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다음 말이 아주 환상적인데 제대로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그것부터 국고 환수를 해야죠. 70억이 넘는 돈을 뇌물로 받아놓고 입 씻는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죠.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반론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아니면 검증을 해야 돼요. 그 사실이냐고. 그렇죠. 다 밝혀진 게 있냐고. 하지만 전원책 앵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640만 달러 그것부터 정리해야죠. 라고 끝나요 그냥. 그 뭐야? 네. 뭘 질문을 하십니까? 강적드립니다. 아니 전원책 패널 강적은 강적이야. 제목은 참 잘 정했어. 전원책 씨가 토론 상대로 나오는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죠. 전원책 씨가 TV조선 앵커했던 거 아시죠? 잠깐. 예. 그때도 똑같은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뻔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저희가 이걸 몇 번이나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의혹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해야 증거가 없답니다. 자, 왜냐면은 이미 2009년에 이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때 이제 검찰이 마지막 기자회견으로 수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에는 아무런 확증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도 이유가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인수 전 중수부장.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책임졌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2015년에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수사에 개입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 강압수사 의혹이 여럿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했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거는 정치 보복의 정황이 그렇죠. 대단히 짙죠. 예. 강압수사의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TV조선 강적들의 패널과 진행자들은 홍준표 대표의 그런 주장을 인정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맞장구 치는 사례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7개월 엇갈린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때도 전원책 앵커와 앵커가 아니죠. 전원책 씨하고 홍준표 대표가 아주 신났어요. 둘이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성과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는데 뭐가 구축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홍준표 대표 전원책 씨가 같이 이렇게 막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계속해서 좋아가지고 손발을 맞추는 와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홍보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전원책 씨가 아주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홍준표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 자기 당 홍보를 하느냐면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해도 위장 야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승리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6곳 이상을 이겨서 반드시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런 식의 계속 홍보 멘트를 해요. 이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인터뷰일 때 가능한 얘기지. 토론을 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이나 포부를 밝히면서 내용을 채우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내용으로 그냥 이 토론이 다 채워지거든요. 그런 와중에 중간중간에 전원책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보수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거 우결 아니야, 우결? 둘이서 우결 찍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사이가 좋은데 지금? 막 홍준표 대표가 뭔 얘기를 하면 전원식 씨가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이게 무슨 토론이야? 예. 아니 우결도 중간에 한번 싸워요. 뭐야? 아니 여기도 좀 반박이 있어. 허접한 반박이긴 하지만. 아무튼 말도 못해요. 거의 자유한국당 홍보 방송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래서 김성경 씨가 진행자인 김성경 씨가 근데 자유한국당 후보는 누가 밀어주죠?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 홍준표 대표가 질문도 좀 이상하긴 한데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김성경 앵커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라고 잘라 말합니다. 아니 왜 그래? 사회자에 대해 앵커에 대한 그 저기가 너무 없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예의조차 안 돼 있는 이런 토론에서 근데 더 웃긴 건 TV조선이 편집인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김성경 앵커를 사실상 무시한 거잖아요. 네. 무시했는데 이때 홍준표 대표 옆으로 화면 처리를 어떻게 CG를 씌우냐면 사이다. 그 청량음료. 뭐예요? 쿨 준표, 사이다 준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놓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김성경 앵커를 잘라야겠어. 그런 이상한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자기네가 진행자로 내세운 사람을 무시했는데 그러니까. 그 무시한 사람을 쿨한 사람으로 묘사한 거예요. 화면 편집으로. 그러니까. 띄워주려다 보니. 그래 이날 방송 내내 TV조선 자막에 쿨준표, 당당준표, 솔직준표 계속 나와요 자막으로. 소름 끼친다 진짜. 근데 김성경 씨 항의 좀 진지하게 좀 해보세요. 김성경 씨가 실제로 그래서 이날 표정이 계속 좋지 않아요. 자기 개무시하거든요. 당연히 안 좋지. 그러니까 진지하게 일단 대본을 받아든 순간부터 컨셉 자체가 너무 힘들어.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다가 일본 아베 총리를 찬양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주제로 토론을 나누다가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아베 총리를 봤을 때 일본으로서는 참 좋은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일본으로서 일본의 자존심을 세우고 실리 외교를 하고 경제를 살리고 그만큼 좋은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이거 상식 수준에서 반론 나와야 돼요. 토론을 한다면. 예. 아니면 제지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반론이나 제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는 전원책 앵커의 멘트가 너무 웃긴데 앵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전원책 씨의 말이 너무 웃긴데 뭐라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위안부 TF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이면 합의가 있네 없네 이런 걸 또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요. 예. 환상적이죠? 듣기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짜증난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세봤습니다. 이날 18개나 되는 현안을 다루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반론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스트레스 받는 방송을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딱 3번 반론합니다. 3번. 18개 현안을 다루는데. 근데 이 3번 하는 것도 사실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3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말씀드릴게요. 임종석 실장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논란을 다룰 때 전원책 앵커가 한 번 반론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긴 합니다. 뭐냐면은 왜 이렇게 야당이 조용해요? 이명박 정부 이면 합의 문제라고들 하는데 그래서 조용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이 사례가 한 번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게 좀 웃긴데 문재인 정부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대담을 나눌 때 김성경 씨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70%에 달합니다라고 말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말을 확 끊어버리고 천만에
그거는 자기 계층에서 70% 지지하는 거예요. 실제 지지율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은 응답자의 몇 %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는지 그걸 발표해야 되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게 그거잖아. 그죠? 예. 이게 너무 상식 수준의 말이 안 돼. 상식 수준에서 말이 안 돼. 왜 이러시는 건지 진짜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진짜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진짜 몰라서. 그러면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죠. 없어. 그럼 머리가 좀 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심하게 하진 않습니다. 워낙 이게 몰상식한 발언이기 때문에 김성경 앵커와 전원책 씨가 매우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반론을 합니다. 아니요. 응답률은 다 나옵니다. 응답률은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2번이나 말해요. 2번이나. 하지만 주장을 꺾지 않아요.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말하다가 응답률은 나옵니다라고 2번이나 반론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면은 요새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무선전화 20만 회선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이미 그 20만 회선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다 해놓고 그 성향에 맞는 사람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거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럼 여론조사 기관이 악의적으로 다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악의적으로 다 문재인 지지자들만 회선을 확보해놓고 그 사람들한테만 여론조사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근거 없는 낭설인데 이에 대해서는 또 전원책 씨와 김성경 씨가 검증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단체로 걸어야 될 거예요.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이걸 굳이 반론을 해드릴게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응답자의 몇 %가 지지했는지 밝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여론조사에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진짜 불탕치는 거예요. 일단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발표할 때요, 다 응답률을 발표합니다. 이 전원책 씨가 반론을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네가 확보한 회선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를 다 거는데 그 중에서 몇 %만이 응답을 했다. 이거를 밝혀요. 그러니까 이미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하는 그 수치는 응답자 중에 몇 %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 또는 해당 선택지를 선택했다라고 이미 밝힌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좀 짜증나지.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우리가 안 되는 설명을 거예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렇다면은 그 응답자 중에 몇 %, 응답률을 밝힌 게 그 전화 건 사람들이 전부 이미 성향조사가 돼 있는 거다라고 말을 바꿨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일단 첫 번째는 심지어는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선거 때마다 너무 자기네 조사 방식에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 밝혔어요. 자, KT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국번 또는 회선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거기다 무작위로 또 전화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전화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성향 조사고 뭐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KT 데이터베이스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국번들을 그냥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성향 조사를 해? 미리 전화해서 그 많은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낭설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예. 아무튼간에 여론조사 회사들이 좀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시던가 정확하게 이분한테. 아무튼간에 이렇게 반론이 단 3번 이루어졌지만 그 3번도 썩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할 거면 토론을 아예 하지 말든가 아니면 애초에 그냥 홍준표가 좋아요 특집으로 하든가. 동상이몽. 예.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더 웃긴 거는 TV조선이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거의 시청자를 기만하는 수준의 자막을 내보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리는 토크쇼 TV조선 강적들 추미애 대표님 저희는 추미애 대표님의 토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라면서 끝납니다. 이게 뭐예요? 왜 홍준표만 너네 이렇게 띄워줘라는 비판을 의식한 거지 자기네들도.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자막에 의하면 TV조선은 애초에 추미애 대표 섭외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미애 대표가 거절했을 가능성도 있긴 있죠. 네, 근데 그래도 좀 높지 않나요? 네. 근데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도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거부를 했다.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와 급이 맞게 민주당 다른 의원을 섭외하든가. 왜 전원책을 갖다 앉혀놓습니까? 진짜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평론가 중에서라도 민주당을 대변할 수 있는. 아니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좀 그냥 상식적인 사람. 약간 예. 아무튼간에 이래저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거의 깐죽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간에 참 여러모로 진짜 황당한. 원래 방송에서 인터뷰 이런 거 대표 인터뷰들을 하면 미리 섭외를 다 해놔요.
다 되면 언제 다 되느냐 해서 한 명씩 내보내고 그것도 순서에 맞춰가지고 여당부터 시작해서 1야당, 2야당, 3야당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홍준표하고 끝났잖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거부를 했으면 거부를 했다고 말을 했겠지. 그치. 얘는 자막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리는 거야 아직. 예, 제가 볼 때는 섭외를 아예 애초에 안 하고 기획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도 안 돼 있고. 네, 기획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지른 거야 그냥. 지른 홍준표 대표가 좋으니까 그냥 먼저 하고 그냥. 아무튼간에 참 이런 진짜 진상 방송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제 자신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어떡해. 폐간.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그러면 이제 우리 대댓글 민원연 대댓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요연차님께서 어제 처음 후원금 나갔더군요. 민원연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솜진채 발견님께서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선 비즈 박성혁 기자와 TV조선의 최지원 크크크 하면서 역대급 빅 기레기들이 모두 조선에서 양육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조선의 인력 구성의 병맛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참 점잖게 읽었습니다. 네. 지금. 네. 아 최지원 기자 TV조선의 또 간판 기자 중 한 명인데. 근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노룩 랭킹 일주일간 나빠요를 받은 기자들의 순위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네. 노룩닷컴이라고 있었어요. 대선 때부터. 여기에 김영기 기자도 올라오네. 중앙일보 우리 며칠 전에 했던.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나쁘게 지목한, 클릭한 그거를 순위로 실시간으로 계속 바꿉니다. 그 기자들이 올라요. 그 기사와 함께. 재미있네요. 예, 44041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충격적이네요. 문화일보 방송국 비정규직 너무 충격적이네요. 아 그렇군요. 그 어제 저희가 해드린 내용. 네. 문화일보 기사를 접했을 때 저는 제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조작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 말도 안 되는 유머 코너. 네. 이 코너는 계속 그러했다는 얘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너 폐지는 없다고 했다고 그래서 또 걱정이래요. 네, 코너 폐지는 안 할 모양이에요. 문화일보가 폐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어쩌겠다는 거야. 굳이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약한 걸로 계속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 요번 유머는 실패했다. 아니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계속 하겠다고 그럼? 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비판했음에도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 하나로 폐지하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폐간이야.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트러스트 노원님은 우리 베나베나 활동가께서 읽어주시죠. 네, 부녀회장님 더 쉬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쇼 안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그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말만 들어도 좋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비정규직도 그 얘기를 써주셨는데 사실 이게 잡부다. 그리고 월급으로 정말 착취를 당한다는 15만 원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네,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써주셨네요. 아유 참 이게 방송 작가 이쪽에 정말 끔찍할 정도로 돈을 적게 주죠. 네네. 자 레이니 칠세님께서는 역시 오늘도 너무나도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문화일보 편집자의 가장 잘못한 점은 독자들을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그 편집자는 자사 독자들의 수준을 이런 음담패설을 일반 유머로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비판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화일보 이야기 어제 우리는 좀 사실 우리 모니터 보고서가 준비가 안 돼서 걱정을 했는데 어제 방송에 대한 반응이 좋네요. 이게 다 열심히 일하시는 한겨레 21 기자와 또 열심히 일하다가 이상한 짓을 한 문화일보 기자. 어쨌든 두 분 다 열심히는 한 거예요. 문화일보 기자나.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어제 방송을 제가 듣다가 좀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표현의 차이기는 한데 제가 자꾸 지방신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지역 언론이에요. 그래서 왠지 그리고 지방신문은 다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예전에 모니터했던 지역 언론의 현황이 어떤가를 모니터했을 때 그때 당시에 지역 언론이 그렇게 지금의 문화일보 같은 그런 유머도 굉장히 많고 이상한 광고도 많고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이것을 잘못 들으셔서 최근에 지역 언론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 제가 지금 거는 전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전적으로 10여 년 전에 지역 언론의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역 언론이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것도 하나 읽어주시죠. 옥수수 요염차님이 네. 그 이제 방송계 네. 외주 제작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증언. 네. 예. 본인이 옥수수 요염차님께서 본인이 조명업체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게 네. 이제 기획사에서 조명, 음향 등등을 기획사에서 주면은 그거를 이제 회사가 받아서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형태인데 본인이 네. 그런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셨었다고. 근데 놀라운 게 기본 3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 콘서트나 뮤지컬은 조금 늦게 주는 일은 있어도 하루하루 날짜 정확하게 지불해 주는데 이상하게 방송사들은 아침부터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2편을 찍어도 1일치만 지불한다는. TV조선 예능을 찍을 때는 제작비가 없다면서 무박 2일을 시킨 적도 있답니다. 이상한. 정말 이게 무슨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예,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더 불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게 관행이라는 아까 그 SBS의 입장도 그렇고 관행인데 뭘 그래? 그럼 뭐 아니면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이런 식의 행태인 거잖아요. 진짜 딱 그렇네요.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더 불거져서 이 정말 방송기 정말 이럴 건 만들지 마라. 그리고 우리 소비하시는 분들도 방송 소비자들도 제대로 된 그 지급을 하고 만든 방송을 소비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령곰태님께서 미령곰태님이 보내주신 커피 제가 마지막 커피로 오늘 한 잔 마셨습니다. 아침에. 저도 3잔 먹었습니다. 처장님 오늘 목소리 많이 처지셨네요. 혹시 감기 오셨는지요? 아니면 컨디션 저하인가요? 베나베나 활동가님은 아프지 마시고 얼른 쾌차하게 돌아오세요. 봉봉선임 활동가님은 오늘의 폐간에 수록된 노래가 담긴 앨범 얼른 공개 바랍니다. 이거 맞죠? 네. 피디님 활기찬 웃음소리 녹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좀 힘이 들어요. 요새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가지고. 몸이 좀 미영곰탱님께서 아프신 것 같습니다. 좀 응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 뒤끝 있습니다. 네, 왜요? 다른 분들 걱정하면서 다 울음 표시해놨는데 저한테만 킥.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나 보지. 농담입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원년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이 그럼 금요일이죠. 정말 한 주가 진짜 늘 너무 바쁩니다. 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년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년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년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년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